노다지 일설 전 2026년 LG U+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2025년에 그 인상적인 실적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 치열해지는 경쟁과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 앞에서 좀 고전하게 될 것인가?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LG U+가 사활을 걸고 있는 AI 전환, 즉 AX와 데이터 센터 같은 신사업, 이게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성장 엔진일까요? 아니면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엔 좀 이른 불확실한 모험일까요? 저는 2025년에 보여준 그 성공적인 체질 개선과 AIDC, AI 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때 2026년에도 이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는 쪽에 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화려한 실적 발표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에는 기존 사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또 신사업 분야에서는 상상 이상의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잠재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죠. 2025년 LG U+ 실적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실과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 해였거든요. 먼저 내실,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무려 61.9%나 급증한 5,0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 넘어서 이익의 질이나 재무 건전성 자체가 크게 좋아졌다는 확실한 신호죠. 부채 비율도 117.1%로 개선됐고요. 그리고 성장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미래 먹거리, 기업 인프라, 그중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즉 AIDC 사업이 무려 18.4%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본업인 통신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AI 전환 전략도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I가 전화를 받아주는 익시오 서비스 가입자가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훌쩍 넘었고 기업용 AI 고객센터 솔루션인 AICC 매출은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건 비용 절감을 넘어서 AI 기술로 새로운 돈을 버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은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저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몇 가지 좀 불안한 점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8,921억 원을 기록한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구조 개선에 쓴 일회성 비용 1,500억 원을 빼면 실제 이익은 더 크다고 강조하는데 이건 자칫하면 본질을 흐리는 착시 효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비용 관리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수익성 중심 경영을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2025년 마케팅 비용은 2조 3,143억 원으로 전년보다 4.8%나 늘었습니다. 수익 대비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비용이 늘어난 건 분명히 부담이죠.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기존 사업의 성장판이 거의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IPTV 수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성장에 멈췄습니다. 가입자 증가율도 2.9%에 그쳤는데 이건 이미 포화 상태인 유료 방송 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과연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흔히 CAPEX라고 부르는 설비 투자가 데이터 센터 투자 지연 같은 이유로 전년 대비 8.9%나 감소한 1조 7,5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미래를 보고 달린다면서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줄었다는 것, 이건 좀 위험 신호 아닐까요? 그 AITC 투자 지연을 위험 신호로 보셨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신중하게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AITC 사업이 18.4%나 성장했다는 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점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성장세에 힘입어서 파주에 초대형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외부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대신 구축하고 운영해주는 이른바 DBO, 데이터 센터 빌드 앤 오퍼레이션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직접 땅 사고 건물 짓는 막대한 자본 부담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운영 수익은 계속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 즉 AI 연산을 위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실제로 파주 데이터 센터 1동은 짓기도 전에 이미 들어올 고객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시장이 LGU+의 전략에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GPU 수요가 폭발적이고 시장이 밝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것이 LGU+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은 이미 통신 3사는 물론이고 에퀴넥스 같은 글로벌 전문 사업자,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사모펀드까지 모두 뛰어든 완벽한 레드오션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LGU+는 지금까지 국내 통신 시장이라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울타리 안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강자나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투자사들과 직접 경쟁해 본 경험이 부족한데 이 새로운 게임의 룰 속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저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전력 공급 규제처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는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큰 리스크입니다. DBO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핵심적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죠. 회사 스스로도 고객 확보가 경쟁 우위의 핵심이라고 인정했는데 이 피 튀기는 경쟁에서 LGU+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점이 AI 역량에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를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부동산 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죠. 여기서 AI 전환, 즉 AX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통신사가 AI 솔루션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LG가 가진 수십 년간의 방대한 고객센터 운영 경험과 최신 AI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보니 이건 정말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업용 AI 고객센터 솔루션 AICC 매출이 2025년에 30% 이상 성장했고 2026년에는 무려 5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오픈AI, LG AI 연구원과 협력해서 내놓은 생성형 AI 기반의 에이전틱 AICC처럼 구체적인 상품이 이미 시장에 나왔고 제조, 유통, 병원처럼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계획입니다. 통신사가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센터 운영 노하우를 AI 기술과 성공적으로 결합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물론 AICC의 성장률 30%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실체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LGU+의 연간 전체 매출이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 거대한 규모에 비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AICC 같은 B2B AI 솔루션 매출이 타지하는 비중은 아직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수준 아닐까요? 본격적으로 회사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2026년부터는 B2C, 즉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신사업이 기존 사업의 성장 공백을 메워줄 만큼 과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기술 종속의 위험입니다. 오픈AI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우위를 가져다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과 이익은 글로벌 기업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그 기술을 활용한 운영 대행사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흥미로운 지적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협업을 종속이 아니라 시너지로 봐야죠. LGU+는 단순히 기술을 가져다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통신사로서 수천만 고객의 방대한 데이터와 고객 접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기업과의 협업에서 굉장히 강력한 협상력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합쳐서 더 큰 시장을 만드는 윈윈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기존 사업의 성장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으로 봅니다. 모바일 사업을 볼까요?
자사통신망을 쓰는 고객, 즉 MNO와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MVNO 가입자가 함께 늘면서 4.1%라는 아주 견실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근 여러 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한 U+1을 출시하는 것처럼 고객 경험을 혁신해서 가입자를 꽉 붙잡아두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IP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가입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요금제를 고객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AI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입니다. 일시적인 비용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을 660원으로 조금이나마 올리면서 주주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말은 참 좋지만 자칫하면 성장이 멈춘 것에 대한 방어 논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가 2026년 B2C 성장세는 완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5G 보급률이 83%에 달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더 이상 과거처럼 가입자 유치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의문이 듭니다. 배당금을 소폭 상향한 것은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어 아쉬운 수준입니다. 특히 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무 추가 매입 계획은 구체적인 시점이나 규모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토가 끝나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만 했죠.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실행하겠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약속을 어떻게 진정성 있는 주주가치 제고 의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LGU+는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성공적으로 개선했고 AIDC와 AI라는 미래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물론 성장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건강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도 AI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와 AI 솔루션 같은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의 성과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어난 마케팅 비용과 지연된 미래 투자 같은 분명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2026년은 기존 사업의 성장 둔화와 신사업 분야의 격화되는 경쟁이라는 두 가지 큰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AI 전환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 성과가 구체적인 이익 개선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LGU+가 AI 시대를 맞아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이라는 본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